소장님 제가 지난주 네. 내내 소장님을 만날 날을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금을 지금 팔아야 하나요? 네. 금 좀 있네. 갑자기요? 어, 이렇게 갑자기? 네, 아니 지금 뭐 지난주 내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금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한다. 금이 없으면 지금 사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거의 화두가 금입니다. 네.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금 얘기 나왔다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네, 화요일 이 방송을. 네. 일주일 동안 굉장히 저를 기다리셨다니까 반갑기는 한데요. 네. 글쎄요. 차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지금 금한 예. 돈이 얼마인 거예요? 지금 금 한 돈에 무려 43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돌반지 언제 이렇게 됐어? 그러게요. 야금야금 올라서 43만 원이 됐는데 돌반지를 한 돈 해준다 그러면 43만 원에다가 세공비, 뭐 기타 야. 부가세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50만 원은 훌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진짜 얼마 전에 그 친구의 딸 돌반지를 사다가 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인가 보다. 정말 친한 친구여서 샀는데 사면서 놀랍더라고요. 43만 원.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뭐 20만 원 후반 그 정도 생각했었는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해가지고. 너무 많이 저 애들 돌하고 이럴 때는 한 5만 원. 맞아요. 네. 정말 이래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돌반지 해줬죠. 오. 한복에 애들 금단추도 예전엔 달아줬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야, 근데 지금은 뭐 엄두도 안 나겠네. 어휴. 단추를 금으로 하면 다 순 금으로 아니, 이렇게 다 저 박아주는 어렸을 거예요? 때는 와. 아주 이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금단추 요만한 것들 달아주고 어르신들 왜 환갑잔치, 칠순잔치 그때는 할 때니까 네. 네. 그때 한복 맞춰드리면 거기다 금 이렇게 복 해가지고 달아드렸죠. 금단추. 지금은 생각도 못하지 뭐. 지금은 이렇게 너무 비싼데 비싸서. 어떻게. 예. 네. 오. 그 단추 무게도 꽤 되죠. 그래서 한복 한 벌 이렇게 뒤져서 단추만 하면 한 양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찐 부자가 제 옆에 그러니까. 금으로 단추를 이렇게 이거만 해도 얼마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 지금은 진짜 아니 그리고 어떡하죠? 예전에는 무슨 저 상을 받으면 네. 맞아요. 예. 부상이 있잖아요. 그 금메달 같은 거 있죠. 네. 진짜 금이에요 그게. 이게 닷돈 또는 열돈. 네. 열돈이면 한 양이거든. 예. 한 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에 상 좀 받았으니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희 집도 조영구 씨가 이제 그때 트로피 그죠? 이런 금이 아니에요? 금 아니었어요? 금이죠, 금. 그죠? 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금을 막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캐리어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네, 여차하면 들고 나가려고. 아니 캐리어에 담을 만큼 금이 많다는 거. 방송 연예대상 상 받으면 부상이 금이었어요. 맞아요. 트로피가. 예. 그렇죠. 네. 야, 다들 그거 좀 지금 금이 좀 있으신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구나. 아니, 43만 원 됐다니까 지금 그쵸,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뭐 40만 원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팔 때도 그 정도 가격이 되나요? 사실 뭐 살 때 팔 때 이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준 가격이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니까 살 때는 43만 1,000원, 팔 때는 3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살 때는 조금 더 비싸게, 팔 때는 좀 헐값에 파는데 아무래도 이제 살 때 팔 때 이렇게 가격 차이가 한 각각 5% 정도 나는 거는 이게 뭐 유통 마진이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소장님 네. 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금부치가 별로 없는 관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습니다만 두 분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 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팔아야 할까 아니면 금값이 좀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네, 모릅니다. 조금 이제 허탈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향후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이게 지금 왜 오르고 있냐, 앞으로 얼마만큼 갈 것이냐라는 이 전망이라는 걸 전문가들이 내놓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전망일 뿐이지 이거 반드시 오릅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사기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또 네. 전문가시니까 분위기 파악이 좀 되실 텐데 네. 질문을 좀 바꿔서 네. 지금 만약 소장님이시라면은 금을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갖고 이게 계신 거. 예. 마침 내가 금을 투자하고 있었고 이걸 언제 현금화할까를 고민했다면 저라면 지금 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꽤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제 산 게 아닐 경우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니까. 하지만 그냥 팔 생각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TV 보다 보니까 금값 올랐대네. 그럼 금이나 팔아서 한번 현금을 챙겨볼까 하시는 거는 너무 충동적이니까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칠 때마다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래서 오늘 금에 대한 다른 질문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님 네. 준비하셨다고요? 자, 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오늘은 베스트 3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길 가다 보면 금리 삽니다. 아, 맞아요. 이게 본 적이 있어요. 기억에 분명히 나는데 특히 뭐 종로 같은 데 가서 봤던 예. 것 같은데 다들 뭐 금리 저도 뭐,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아니 근데 금리를 어떻게 판다는 건지 사실 좀 이에 껴있기도 하니까 좀 네. 위생상으로도 조금 이제 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녹이면 파는 되지, 거예요, 뭐. 그죠? 금리를? 뭐, 그죠? 치과 가서 뭐 그건 해결하면 되는 건데 네. 금리 요거 팔면 어떻게 될지 자, 요거 과연 질문에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예. 맞네. 맞아요. 3위 금리 팔아도 될까요? 질문에 있었습니다. 역시 네. 뭐 사람 마음 다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예, 저도 금리에 좀 있는데요. 좀 있는데 한두 개 정도 이용하겠습니다. 조금씩 떼운 거. 아, 근데 금리 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 이제 씌우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게 24K 순금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순금을 쓰면 너무 무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올림픽 같은 데서 이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은 메달. 이거 한번 이렇게 깨무는 모습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이제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었을 때는 이 금이 무르기 때문에 치아로 깨물어 보면 거기에 치아 자국이 딱 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올림픽에서도 장난삼아 한번 깨물어 본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재미삼아 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금은 단단치가 않으니까 치과에서 쓰는 금은 이게 합금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씻는 힘을 견뎌야 되니까요. 금에다가 뭐 은이나 구리 이런 걸 써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건데 치과에서 이렇게 금리를 빼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져가는 폐금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여가지고 여기에서 순수하게 금만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럼 금리에는 금이 한 어느 정도 들어있을까요? 어. 뭐 큰 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크기도 작고 제가 뭐 치과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사실 금리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종로 폐금 업체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금의 종류에 따라서 그거 치아 하실 때 싼 거 비싼 거 권유 받으셨죠? 비싼 거는 금이 한 80%. 요게 이제 인레이 같은 경우 떼우는 거 그리고 크라운이라고 해서 씌우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한 50% 이제 조금 함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 난 네. 크라운인데 나는 50%구나. 금리를 금으로 해야 되는구나. 요즘 그 치과 가보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환하게 웃을 때 미관상으로 네. 좀 좋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이제 도자기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면 이제 치과에서 물어봅니다. 이거 금리 드릴까요? 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주면 치료비에서 빼주나? 그렇진 않아요. 그럼 당연히 가져와야지. 우리가 갖고 와야 네, 돼요. 그걸 저도 물어봐 받은 적이 주면 되지. 있거든요. 네, 저도 오. 그래서 파는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예전에는 치과에서 그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놓은 거 보면 아우 저거 가져가고 싶은데라고 해도 그래, 가져가야지. 좀 머쓱해서 말도 못했는데 요즘엔 금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저거 가져갈게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챙겨야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가서 뭐 폐금업체라든가 이런 금리 삽니다 이런 곳에 팔아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금 함유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팔았을 때는 한 3, 4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시세로 보면은 그 치아 하나에 뭐 섞인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최소 5, 6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치과 가실 분들은 꼭 다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지금 금리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화장장 할 때 예, 예. 그거 뭐 금리로 추정되는 화장 뭐 그게 이제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나왔다 뭐 맞아, 이런 맞아. 거였는데 네. 아 이거 정말 저 섬뜩한 뉴스였어요. 그러면 화장장에서 그거를 동의 없이 그냥 챙겼다는 건가요? 그 금이니까. 그렇죠. 유족들은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할 때 아유 저희 뭐 금리 좀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 하기는 아니죠. 사실 그렇죠.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정신도 없기 때문인데 사실 화장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주 겪는 일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딱히 처리해라라는 규정도 없어서 이 금리로 보이는 것들을 따로 모아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네. 뭐 돌려달라고 한다면 돌려주기는 할 겁니다. 네.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게 금리 빼달라고 하기가 이게 맨정신에 쉽지가 않을 것 같지만 예. 사실은 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유족의 재산이니까 또 그냥 또 방치하기도 또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예.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별일이 다 생기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